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어느덧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어법지존 벌써 4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어법지존이 84강 왕관인데요. 이제 중반을 정말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또 오늘 여러분들과 전치사, 때와 장소에 알맞은 전치사의 쓰임을 설명할 외국어 영역, 영어 영역의 로즐리 선생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전치사 여러 가지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긴 하였는데요. 실제 여러분들과 저랑 굉장히 새로운 뭔가의 신세계를 유레카를 발견하거나 했던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자꾸 헷갈려 하거나 혹은 자꾸 이게 방향, 무슨 방법, 수단, 의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외우느니 원래 갖고 있었던 전치사의 쓰임을 잘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다. 어법 문제에도 구문 독해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하였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할 것은 무엇이냐? 때나 장소를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들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오늘 할 것도 실제 여러분들 어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요. 해석상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뉘앙스의 차이가 조금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소마다 혹은 때마다 전치사를 살짝 달리 쓰는데요. 그 전치사들이 뉘앙스의 차이만 존재하지 한국말로 봤을 땐 다 똑같은 해석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 뉘앙스의 차이만 알아보는 정도 시작할 건데 그래도 늘 언제나 그랬던 일단 지나갔던 10챕터까지의 내용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챕터까지 쭉 펼쳐놨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너무 복습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할 것도 하면 할 건데요. 구화절, 문장 성분, 우리 6강까지 동사, 9강까지 준동사에 해당했던 거고 전치사의 역할 그리고 여러 가지 전치사들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전치사들은 다른 것 외에 수거 정도만 조금 좀 암기해줬으면 좋겠어. Take it for granted that. 혹시 기억하세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다.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빼앗다 할 때 우리 수험생들은 deprive A from B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는 of를 쓴다. 우리가 비교급을 나타낼 땐 전치사를 than을 쓰는 게 일반적인데 그건 접속사죠. than을 쓰는 게 일반적인데 때로는 prefer A to B 혹은 or이 붙은 단어로 끝나면 전치사 to를 쓰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던 몇 가지 수거 같은 경우들은 좀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할 거 지금 앞서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때 하고 장소에 관련된 전치사들의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찬가지로요. 펜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교재 내려놓으시고요. 마음의 준비하시고요. 칠판 보고 수업할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거 본격적으로 때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로 보시면 이제 184페이지의 유니트 60 때를 나타내는 전치사라고 시작합니다. 그 안에 각각 and, on, in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3시에 만나 at 3 o'clock 우리 예를 들면 일요일에 만나 on Sunday 5월 달에 다시 보자 in May 하면서 각각의 때를 나타내는 전치사들의 묶음입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이 언제 애쓰고 언제 온 쓰고 언제 인 쓰고 이런 거 다 구구절절히 다 활용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했던 거 기억나죠? 큰 그림으로 펼쳐놓고 중요한 몇 가지 것들만 선생님이 지적하면서 가겠습니다. 다 똑같아. 날짜 앞에, 날 앞에 쓸 수 있습니다. 3시에 만나든 5월 달에 만나든 다 때를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정규교과에 있을 겁니다. 이 at은 시간을 나타낼 때 주로 써. 기억나요? 자, on은 요일을 나타낼 때 주로 써. in Tuesday 안 하거든요. on Tuesday 하죠. 그리고 in은 달을 주로 나타낼 때 써. 그러니까 5월 달 할 때 at May 하지 않습니다. in May라고 하죠. 왜 이렇게 쓰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늘 그랬듯 1 더하기 1은 왜 2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다 했죠. 여러분들 교재 지금 184페이지 보면 at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뜻 뭐뭐에 라는 뜻이었잖아요. 그 기본적인 거 갖고 on, at, in, SM이 각각 나와 있으니까 그거 먼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in, after, within 했어요. 시간을 나타낼 때 이건 한번 교재를 봐야겠다. 여러분들 185페이지요.
185페이지에 쭉 올라가서 2번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2번에 D 볼게요. D. It's 2 o'clock. 2시네. I'll be come. 내가 다시 올게. In an hour. 1시간 안에 올게. 그러니까 60분 안에 내가 다시 돌아올게가 아니고요. 이건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in이 뭐뭐 안에 라는 뜻이지만 시간이랑 쓰일 땐 in an hour, 1시간 후에 돌아올게 라는 뜻이니까 우리 수험생들 해석할 때 유의하세요 라는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맞다나 1시간 안에 돌아올게 그럴 거면요. 그 기간 안에 들어올게 그 뭐 within 쓰셔야 합니다. 기간 이내에. 그러니까 뉘앙스의 차이가 약간 존재합니다. 똑같은 선생님 in이잖아요. 그러면 I'll be back in an hour. 내가 1시간 안에 올게. I'll be back within an hour. 1시간 안에 올게. 똑같은 표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I'll be back within an hour. 1시간 내로 돌아올게. I'll be back in an hour. 1시간 후에 돌아올게. 다릅니다. 그래서 요건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혼동될 수 있으니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after는 여러분들 원래 알고 있는 것처럼 후에, 나중에 라는 기본적인 뜻이니까. 그럼 또 우리 친구들 이러실 겁니까? 선생님. 그럼 똑같은 후에잖아요. 그러면 언제 in 쓰고 언제 after 써요? 내가 그러면은 1시간 후에 올 거면 I'll be back in an hour 써요. 아니면 I'll be back after an hour 써요. 이제 또 이럴 거예요. 그런 거 묻지 않는다고요. 물론 사실은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존재합니다. 뭐냐 지금부터 1시간 후에 할 것이냐 아니면 시간의 순서상 뒤에 할 것이냐 뉘앙스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여러분 토익 시험도 아니고 토플 시험에서나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존재하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묻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요. 자, since랑 from입니다. since랑 from 때를 나타내죠. 둘 다 해석은 뭐뭐 이래로 뭐뭐로부터 이러겠죠. 내가 어릴 적부터 사랑받았다. 그러면 since childhood 혹은 from a childhood 둘 다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해석이 지금 뭐뭐로부터 뭐뭐 이래로 똑같으니까요. 단 since는 여러분들 그러네. 어법 문제로 가끔 등장할 수 있네. 근데 since에 밑줄이 쳐져 있지 않을 거예요. since는 완료형과 주로 많이 쓰입니다. 시제상 보면 완료형과 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10년 전부터 영어 공부해서 지금까지 영어 공부한다. 혹시 여러분 저랑 공부했던 시제 기억나세요? 시제 중에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제가 있어.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제 현재 완료라고 해. 현재 완료 시제는 have pp를 써. 단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랑은 쓸 수 없어. 하면서 얘기했던 과거부터 현재까지 나 10년 동안 공부해 오고 있다. 10년 전부터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할 때요. 뭐뭐 이래려 주로 완료형을 쓴다고요. 그런데 from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시제가 과거형이거나 뭐 대과거이거나 이럴 경우들이 많아서 둘의 차이만 있지. 그러니까 since를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법 문제로 나온다면 시제를 물어보는 걸 거예요. 시제. 이 현재 완료 잘 썼니? 과거 완료 잘 썼니? 요렇게 물어보는 걸 거지 since 자체로 여기 since 쓸 거야, for 쓸 거야, from 쓸 거야를 묻지는 않을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주로 완료형으로 쓴다. 해석은 똑같이 되지만. 자, 그러면 4번. until나 by. 이것도 마찬가지로 때를 나타내는 전치사인데 해석이 뭔데요? 지금 다 해석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뭐뭐 후에, 뭐뭐에, 어디어디로부터 얘는 뭐뭐까지. 그럼 선생님 똑같이 until도 뭐뭐까지고 by도 언제까지인데요? 물론 by는 저번 시간에 내 옆에 라는 뜻으로 배운 적도 있습니다. by, stand by me. 내 옆에 서 있어. 이럴 때요. 혹은 by, you're loved by me. 너는 나에 의해서 사랑받는다. 그래서 뭐뭐에 의해서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by가 뭐뭐 할 때까지 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그건 추가적으로 알아둘 필요는 있겠네요. 뭐가 됐든 until이나 by나 똑같이 뭐뭐 할 때까지예요. 그런데 어쩔 때 또 until 쓰고 선생님은 어쩔 때 또 by를 써요? 라고 궁금하신가 봐요. 내가 보면 사실은 그렇게 궁금한 건 없는데 우리 친구들은 내가 보면 되게 중요한 건 안 궁금해. 그리고 되게 지엽적인 거 막 별로 안 중요한 거 막 되게 궁금해. 어떤 친구들은 나한테 왜 to 다음엔 동사 원형을 써야 하니? 그러니까 왜 to 부정사라는 이름이 붙였네? 그렇게 물어본다면 나도 몰라. 왜 to 다음엔 동사 원형을 쓰는지. 마치 해는 선생님 왜 동그래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게 어린애의 시각인가 봐. 나는 그냥 항상 해는 동그란 거였으니까 그게 궁금하지 않았거든요.
지구는 항상 둥글었으니까 그게 궁금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과학자의 시각이거나 왜 둥글까? 왜 이게 자꾸 이렇게 될까? 혹은 어린애의 시각이거나 배워야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보기에 되게 지엽적인 건 되게 궁금해.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별로 안 궁금한가 봐. 어쨌든요. until이랑 by랑은 둘 다 똑같이 뭐뭐 할 때까지요. 근데 둘이 굳이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면 by는요. 뭐뭐 할 때까지인데 왕래 발착. 왕래 발착이 뭔지 알죠? 오고 가고 도착하고 막 arrive. 에이, 동사로 쓸까? 단어로 쓰면 도착한다. arrive. finish. 지금 끝마쳤다. 이런 오고 가고 돌아오고 return. 이런 동사들과 주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by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는 마칠게. 내가 언제까지는 I'll be home. 나 집에 올게. 언제까지? 7시까지. Until 7 o'clock을 잘 안 써요. I'll be home. 돌아온다. 왕래 발착 같은 by 7 o'clock. 이렇게 쓴다고요. 그것도 왜요?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모르겠다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는데 굳이 뉘앙스의 차이가 존재하지도 않지만 주로 왕래 발착, arrive, finish, return, be home 이런 동사들과는 주로 전치사 by가 쓰는 경우가 더 많다. 괜찮아요? 오케이. for, during, through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해석은 다 똑같이 뭐뭐하는 동안입니다. 제가 이걸 진짜 더 싫어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for는 뭐뭐 위해서, 뭐뭐 때문에, 또는 for, 뭐뭐하는 동안에 이런 뜻도 있었어요. 그쵸? for나 during이 뭐뭐하는 동안인데요. 제가 이렇게 무책임한 문장을 되게 싫어한다고 for, during과 비교해봤을 때 기간이 좀 긴 동안, during, 상대적으로 짧은 동안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상대적으로 짧고 긴 건 누가 결정하냐고요. 다 주관적인 판단이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밤 동안에 내가 잠을 설쳤다? 그럼 during the night 하셔도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천년 만년 살진 않지만 100년을 사는데 한 밤 동안 잠을 못 잔 거 그건 아주 지엽적이고 조그맣다. 근데 during 쓰고 싶다. 그럼 쓰시면 돼요. 근데 내가 오늘 잠을 못 잤다? for the night 쓰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for냐 during을 묻는 시험 문제는 사실은 약간 이상한 시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마셔도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짧냐 기냐를 얘기할 때는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throw는 같은 동안이지만 예를 들면 기간 내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during the night도 사실은요. 그럼 밤 동안에 내가 잠을 못 잤으니까 밤 내내 잠 못 잤다의 뜻 아니에요? 라고 소소하게 또 따지기 시작하면 네, 맞아요. 그 내가 밤 동안에 잠을 못 잤다 그러면 for 쓰든지 during을 쓰든지 아니면 throw를 쓰든지 다 똑같이 뭐 맞은 동안인데 얘는 줄곧 내내 의미가 많거든요. 그러면 during을 쓰면 줄곧 내내 아니고 밤에 조금은 자고 조금은 못 잤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다 뉘앙스는 거의 비슷비슷하다. 그냥 뭐 많은 동안 정도로면 파악하시면 된다. 이게 여러분들 교재 60, 유니트 60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엑서사이즈는 제가 나중에 풀 거고요. 교재는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교재 확인하시면서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until과 by가 뭐뭐 할 때까지인데 요럴 때 by를 조금 많이 쓰는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게 for랑 during 둘 다 똑같이 뭐뭐 하는 동안인데 요럴 때는 during을 조금 더 많이 쓰는구나. 우선순위가 있긴 하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책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187페이지에 유니트 61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갈까 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제가 이제 PPT를 넘길 거거든요. 여러분들 혹시나 필기가 필요하시면 지금 잠깐 제가 화면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먼저 한번 살짝 필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랑 때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다시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필기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게 뭐 필기할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 시간이 필요하시면 퍼즈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교재 보시면 187페이지 61, 유니트 61을 향해서 갑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요. 교재 절반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길었던 84강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완강히 힘들겠습니까?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말했죠. 시작부터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더 성공하지 않는 사람이다. 뭐 하여튼 시작은 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87페이지에 at, in, on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장소의 전치사들이 시작됩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보기 편하게요. 그림으로 그릴까 합니다. at이 있고요. 어디에, 그럼 안에, 위에, 입으로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over 위에, under 아래에, above 위에, below 아래에. 그 여기서 모르는 단어들은 우리 친구들도 많이 없어. 위에 얘는 떨어진 거고 안으로 들어간 거고 밖으로 나온 거고 어크로스는 걸러간 거고 얼른 뭐 이렇게 따라간 거고 들어오는 몸을 통해서고 뭐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제가 그림으로 일단 여기에 있는 모든 전치사들을 한번 총동원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이제 뭐 책상 같은 게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책상 같은 게. 제가 이쪽으로 가면 혹시 제 얼굴에 화면이 여기에 불에 찍힙니까? 괜찮습니까? 예, 이 전치사랑 제가 같이 보게 설명을 하려고요. 자, 요게 무슨 책상이나 뭐가 사물이 하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at 했죠. 어디 지점에 라는 뜻입니다. 그 지점이 꼭 여기든 여기든 상관없는데요. 내가 하여튼 거기 내가 전철역에 도착했다. I arrived at the subway station. In the subway station 해도 되지만 어디 지점에 이럴 때 지금 at을 쓴다. 좀 뉘앙스의 느낌만 보는 거예요. 이는요. 이게 무슨 책상 같은 게 있다고 했다면 사물이라고 했죠. 그 책상까지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60cm면 60cm 뭐 이런 거. 그 기간 안에 있는 거. 그게 이제 in이라는 의미인 거죠. 괜찮죠? 따라오는데 일단 나도 헷갈리니까 at, in 느낌 설명했어요. on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접촉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접촉되었는데 요 어디 책상 위에만 접촉되어 있으면 되죠. 아까 이걸 책상이라고 가정하면 그럼 여기에 접촉되어 있으면 on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접촉된 게 아래는 아니겠죠. 위에겠죠. 그래서 내 책은 책상 위에 있다. on the desk 이런 거에 책이 떠 있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붙어 있는 상태예요. 오케이. 그런 다음 그러면 on 설명했어요. over 뭐냐 over. on보다 약간 좀 위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게 항상 주관적인 약간의 위라는 게 어디만큼 위야? 그럼 몰라요.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나 뉘앙스의 느낌만 제가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over 이라고 가정합니다. over. 얘의 반대 똑같이 가는 게 under 갑니다. 위에 아래. 오늘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얘 딱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거 그런 건 없어요? 잘 쓰지 않아요, 사실은. 바로 밑에 뭐 껌을 붙였다. 책상에다가 뭐 코딱지 파우 붙였다. 이래서 바로 밑에 이렇게 할 땐 잘 쓰진 않지만 under 쓰셔도 되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beneath라는 단어 있죠, beneath. beneath가 사실은 얘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under처럼 떨어져서 있을 수도 있고요. beneath가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충 뉘앙스의 차이만 보겠습니다. under랑 beneath랑 둘 다 붙어 있을 수도 사실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얘는 붙어 있다고 제가 지금 표시한 거고요. under, over, under. 그러면 over, under, over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상태가 above입니다. under보다 조금 더 밑에 있는 상태가 below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한 거예요. 위에면 그냥 over든 above든 그냥 쓰면 돼요. under든 below든 그냥 쓰면 돼요. under보다 더 밑에 있으니까 below는 왠지 참 심해 깊숙한 곳에 있을 것 같고 그거는 되게 깊은 깊숙이니까 below인 것 같고 그게 굉장히 깊은 깊숙이라고 하는 건 누가 정한 건데? 여러분 스스로가 정한 거잖아요. 저는 해수면의 깊이보다 저기 저 밑에서 지구의 저 반대쪽이 더 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내 생각엔 그건 under the sea지 below the sea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그냥 뉘앙스의 차이만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중. 그 다음 그럼 onto가 있습니다. onto. on은 제가요 여기 이렇게 접촉된 상태로 있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onto는 뭐냐면 원래 to는 어디 쪽으로잖아. 그러니까 안 접촉되어 있다가 접촉된 쪽으로. 그 그림상으로 따지면 안 접촉해 있다가 접촉하는 쪽으로 하면 onto예요.
그럼 into는요, 선생님? 요 사이 범주에 있어야 되는데 그저 바깥쪽에 있다가 이 사이 범주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into예요. 자, into the swimming pool. 나 이제 수영해야지. 나 수영장으로 빠진다? 그러면 수영장이 딱 그 지점이 아니잖아. 뭐 이렇게 레인도 있고 이렇게 이 정도 길이가 있다고 진짜 2m 뭐 이렇게 2m는 좀 오바죠. 좀 수영장 한 50m 간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수영장 그 50m 안으로 빠져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 안으로 빠져 들어가니까 into the swimming pool 그러겠죠. 그죠? 그러면 요 범주 안에서 좋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어? 지점된 쪽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럼 원래 내가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 그런데 붙어 있었다가 나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면에 닿아 있다가 예를 들어 떨어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off예요. 지면에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사이가 되면 off 쓰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나가다는 get out of. 영화에서 보면 get out of here 맨날 나오던데요. get out of는 요 범주 into 안에 있다가 이제 말하자면 그 into 바깥으로 out of 벗어나는 거예요. 뉘앙스가 달라요. onto는 다시 그 지점 안으로 띡 들어오는 거. 원래 지점에 있다가 떨어지는 상태는 off가 되는 거예요. 축구장에서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달리다가 공을 찼어. 그럼 공 자체로는 땅에 지면에 다 있다가 지면 바깥으로 떠진 거지. 그런 건 off라고. 그건 get out of 이런 게 아니라고. 공이 바깥으로 나갔다 할 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off의 뉘앙스랑 out of의 뉘앙스는 달라요. 됐어요? onto의 뉘앙스랑 그게 지점으로 그 위쪽으로 들어오는 것과 그 기간 구간 내 into 하고의 뉘앙스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설명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걸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말로 잘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림으로 설명하는 중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onto, off, into, out of 다 설명했습니다. 이게 사실 그림의 답입니다. 다시 설명할까요? on 지점에 붙었어요. on 위에 있고요. beneath가 있고요. 그 위에 over, under, above, below 이렇게 나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아 이 더 위에 beyond도 있을 수 있어요. 교재는 안 써있네. beyond. 되게 좋은 표현으로 우와. 내가 처음으로 지금 그랜드 캐년을 봤거든. It's beyond description. 이건 정말 묘사 그 이상이다. 입 밖으로 묘사할 수가 없네. 그럼 묘사 그 이상이다 할 때 이게 over, above.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beyond description. 그럼 되게 많이 쓰이는 회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랜드 캐년이 나와서 잠깐 얘기할까요? 원래 잡소리는 잘 안 하는 편이지만 제가 미국을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근데 그중에 21살 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미국에 한번 가본 거죠.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요. 저 혼자 그냥 가방을 메고 간 겁니다. 그땐 저도 참 어렸네요. 예뻤겠네요. 여러분들 나이 때입니다. 근데 어쨌든 21살 때 그랜드 캐년을 처음 갔습니다. 그런데 우와, 저는 이렇게 넓은 광활한 이런 땅에 그런 아름다운 무슨 이게 퇴적함인지 아니면 어떤 지층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냥 막 진짜 beyond description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쪽에 사람들이 너무 줄이 많은 거예요. 아니 저 광활한 그랜드 캐년에서 굳이 사진 찍으면 아무 데나 다 잘 나오는데 왜 저기만 저렇게 유독 저기 사람들이 많을까? 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경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불구경, 싸움 구경, 교통사고 구경 그런 걸 좋아하진 않대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뭐 호기심에 어린 나이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원래 미국은 국립공원이면 개발을 잘 안 합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뭐 개발하고 뭐 계단 세우고 막 돌 깔고 막 했을 텐데요. 국립공원은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두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유럽이 왜 500년, 600년 될 건물들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들이 뭐 건축물을 개발할 수 없어서? 아니요. 그 자체의 유산이고 그 자체로 보존하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도가 돼야 막 50년 되면 어우 나 아파트 너무 늙었어. 이거 다시 재개발해야 돼. 리모델링 할래 말래 재개발 추진해 주세요. 마세요. 뭐 이러죠. 500년, 600년 뭐 그런 건물 많습니다. 어쨌든 국립공원은 개발을 잘 안 합니다. 근데 보니까 줄이 굉장히 많이 서 있는 곳은 너무 아슬아슬한
돌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딱 쓰면 저쪽에서 나를 누가 사진을 찍어주면 뒤에 그랜드 캐년이 너무 커서 사진에 잘 잡히지 않을 정도인데 여기 딱 그 돌 안에 쓰면 뒤로 그랜드 캐년이 쫙 나오고 너무 배경 컷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줄을 많이 서 있었구나. 저도 거기서 한번 줄 서서 나 처음 왔는데 21살 때 미국에 10대 경관에 해당하는 그랜드 캐년에 왔는데 사진 하나쯤은 남겨줘야죠. 거기 이렇게 줄 서가지고 샀습니다. 근데 그때 되게 창피했습니다. 그게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낙석주의, 사진 촬영 금지, 그게 영어로 당연히 써 있겠죠. 그리고 밑에 한국말이 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촬영 금지라고 하는 게 아니 여기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는 자연 경관에 그걸 누가 한국말로 써놨 그게 원래 써져 있는 영어 표지판 말고요. 누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손글씨로. 그러니까 제 생각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질서를 잘 안 지키고 한국 사람들이 와서 계속 사진 찍는 것 같으니까 거기다 그렇게 한국말로 써놓은 것 같았어요.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그리고 한 몇 년 있다가 미국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랜드 캐년을 또 갔습니다. 근데 이게 어린 왕자를 여러분들이 10살 때 읽을 때와 20살 때 읽을 때는 그 감성 차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어린 왕자의 스토리지만. 제가 그랜드 캐년을 20살 때 갔을 때와 또 30살 때 갔을 때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이런 거였구나. 다시 한번 보면서 또 놀랐죠. 근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낙석주의가 감았습니다. 중국말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워낙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와서 예의 질서 범주를 안 지켜서 참 부끄럽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시고 배낭여행을 가시고 우리가 말은 안 통할 수 있죠. 한국 사람인데 뭐 영어를 굉장히 잘할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인 예의는 그렇지만 지켜야죠. 아니 영어를 못하면 세계 공통 언어 있지 않습니까? 상형 문자, 그림 문자. 아니 담배 이렇게 그림 붙여있고 띡 써있으면 여긴 no smoking area라고 분명히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거기서 막 담배 피고 있다가 걸리면 I can speak English 막 이러면 되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예의에서 벗어난 짓은 하지 맙시다. 잡소리가 넘어갔습니다. Beyond description 하다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높은 위치에 저 위에 있는 걸 beyond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었어요. 그 원래 on은 이렇게 접촉된 상태인데 on to 했으니까 비접촉했다가 이제 접촉된 상태로. 접촉되어 있다가 떨어지는 상태가 되려면 off the road 할 때처럼 off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into는 이 기간 범주 안으로 들어오는 거겠죠. 여기서 나가게 되면 이제 get out. 우리가 방에서 나가 그럴 때 get out of the room 이러지 off the room 하지 않습니다. 그 get out of room 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나가 이거니까 그땐 out of. 뉘앙스의 느낌들이 다 오셨죠. 그럼 나머지 이런 것들은 뭐냐?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들. 횡단보도 across the road 이거겠죠. 원래 가는 방향이 이거니까 그거에 가로질러 가다 얘가 이제 across겠죠. 그럼 얼롱은 이렇게 각각 인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인도 길을 따라가다 이거겠죠. 전 뉘앙스의 차이만 지금 설명하는 중입니다. through 뭐뭇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 옆에 기찻길들을 따라 통해서 가다 along through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뭐 옆에 그럼 제가 인도 옆으로 걸어갔다 아니면 강 옆으로 걸어갔다 by the river가 맞아요? along the river가 맞아요? 그건 뉘앙스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요. along은요. 예를 들면 there are flowers along the river 이랬다고 칩시다. 꽃들이 있어요. 강길을 따라 쫙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along은 그렇게 따라서 다 옆에 이렇게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I walk by the river. 내가 걷고 있었어요? 강 옆에서요? 그럼 내가 계속 쭉 따라 걸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는데 거기에 또 along을 쓰냐 by를 쓰냐 누가 지적질을 하지도 않을 거고 묻지도 않을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요. by, beside 다 옆에요. next to 이것도 다 옆에요. 다 똑같이 옆에요. 그러나 next to는 나란히 옆에 혹은 그 다음에 순서상 그 다음에
먼저 들어가세요. 문에서 우리가 둘이 맞닥뜨렸어요. 먼저 들어가세요. 그럼 남자라면 뭐 lady first 이러셔도 됩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먼저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걸 또 영어로 바꾸라고 하면 우리 수험생들 너가 먼저 가세요. You go first. 좋습니다. 근데 그냥 전치사 딱 써서 문제 after you 하면 됩니다. after you. 너 다음에 내가 갈게. after you. 혹은 next to you 해도 됩니다. 너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내가 갈게. next to you. after you.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뉘앙스의 next to요. 그 다음에 near, 가까운. between과 among은 뭐뭐 사이에, 둘 다 똑같은 사이에 라는 뜻인데 이것도 다 중학교 2학년 때 구분하는 둘 사이냐, 셋 이상의 사이냐. 그러니까 둘 사이를 얘기하면 between ourselves. I'll talk you secret. 우리 둘끼리 얘기인데 내가 뭔가 비밀을 얘기해 줄게. 그럼 너랑 나랑 둘 사이에. Among ourselves. 그러면 셋 이상.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럴 때. 그럴 사이에. blah blah. Before, in front of, behind. Before, in front of. 다 똑같이 앞에요. behind, 뒤에요. 이건 우리 알고 있는 친구들 의미죠. 근데 in front of 다음엔 어떤 딱 지점 혹은 건물? 사람들이 데모를 한다? 시청 앞에서? 그러면 before the city hall 하지 않습니다. in front of the city hall 이렇게 부르죠. 또 왜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라는 법칙처럼 주로 쓰인다 이 말이지 내가 진짜 몰라서 몰라요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만큼 뉘앙스의 차이들은 혼동의 경우들이 많고요. 뉘앙스는 주관적인 판단이라 이게 더 깊은 거야 덜 깊은 거야. 이게 위야 더 위야. 주관적인 판단들이 다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는 잘 나오지 않는다 말씀드린 거였고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필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건 필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한 내용이 다 여러분들 유니트 61부터 시작해서 62부터 다 설명한 내용들이고요. 저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좀 한꺼번에 다 그림을 보고 싶다 하면 제 걸 필기하는 게 더 쉬우실 것 같아서 지금 또 마찬가지로 필기 시간을 드릴게요. 필기하신 다음 엑서사이즈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몇 개의 엑서사이즈 문제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서사이즈 9 186페이지인데요. He has up to, from, since 7 o'clock. 그는 일어나 있었다? 7시부터 일어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7시부터 7시 이래로 일어나 있었다. 우리말 해석상 똑같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has been 현재 완료랑 썼죠. 그래서 제가 from하고 since냐를 묻진 않는데 시제 문제로 종종 등장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눈여겨봐야 돼. 완료 시제랑은 since랑 주로 쓴단다. 그렇게 시험 문제는 나올 수 있어. 했던 문제가 바로 딱 이런 문제 유형이에요. 사실은 어법 문제라면 여러분들한테 여기에다 from이냐 since냐를 묻지 않았을 겁니다. since는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밑줄 쳐놓고 다음 중 시제가 맞았는지 어법상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거꾸로 물어보는 형태였을 겁니다. 뭐가 됐든 since는 완료형과 주로 쓰일 수 있다. 자, 4번 You must finish the work until by tomorrow morning. 너는 내일 아침까지 일을 마쳐야 돼요. 내일 아침까지 일을 마쳐야 돼요. 그러면 둘 다 until by 똑같은 까지예요. 그럼 요건 뭐지? 사실은 어법 문제라면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거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왕래발착 같은 동사. 그리고 뭐 끝마치다, 도착하다, 집에 돌아올 거다. 이런 동사들이 주로 많이 쓰이면 그땐 by를 쓰는 게 일반적이야. 이건 예외적이니까 좀 정리해 두자 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각각 since와 by. 괜찮아요? 오케이. 다음 문제 한번 가봅니다. The lamp was hanging on over the table. 일단 on은 붙어 있고요. over는 떠 있어요. 근데 램프가요. was hanging. 매달려 있어요. on the table. 테이블 바로 붙어서 램프가 매달려 있는 게 아니지. 램프는 테이블 위로 이렇게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붙어 있는 접착 지점이 아니니까 over the table 하시는 게 맞습니다. Even he got out of, from under 또는 on the car. 그는 나왔다 차 위에서부터 나왔다는 뭐야? 차 위에 이렇게 올라타 있어? 차 밑에서부터
under the car 하셔야죠. 그 다음 3번 there were huts over 또는 either side of the road. 잡초들이 많은데요. 내 땅에 각각의 면에 house들이 많습니다 했어요. 어부분은 떠 있는 상태라고 했죠. on은 붙어 있는 상태고요. 길거리 면에 많이 있다고요. 붙어 있는 상태가 되니까 on 쓰셔야죠. over, under, on 쓰시는 게 맞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keep off 또는 keep out of the grass. 잔디에서 나와. 잔디를 밟지 마시오. 지금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잔디를 밟지 마시오 하면 잔디 속에 일단 처음부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잔디에서 밟았던 걸 나오세요. 이런 표현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out of를 써버리면 뭐냐면 너 잔디에 밟고 있었었는데 그거 빨리 그거 나와.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keep off는요. 접촉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말하자면. on이 접촉된 상태. 그러니까 off는 떨어진 상태. 이거였죠. 잔디에서 떨어지세요. 그러니까 잔디에 들어가지 마세요. 할 땐 keep off the grass 하셔야죠. Please come into 또는 onto the house. onto는 접촉된 지점으로 오세요. into는 이 구간 안으로 오세요. 네, 집으로 오세요. into 해야죠. 전 지금 다 뉘앙스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지 여러분들한테 다 뭐뭐 하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The sound of approaching footsteps came from before 또는 behind the door. before 앞에, behind 뒤에. 뭔가 발자국 소리가 다가오는 소리는 저기 문 뒤에서부터 오고 있다. There was a large crowd. 많은 군중이 있다. city hall 앞에. 둘 다 앞에라는 뜻인데 건물 어떤 지정의 위치가 나오면 in front of를 쓰는 경우가 많다 했었죠. 자, 그 다음 지금 엑서사이즈 11번을 1번부터 해야 되는데 넘어갔네요. 다시요. 엑서사이즈 11번. Please take a seat between among the two men. 두 사람 사이에 앉으세요. 똑같은 사이인데요. 둘이니까 between. There are emergency telephone all along 또는 all across the freeway. There are emergency telephone. 그러니까 응급 전화기가 있어요. 어디에? freeway에 쭉 따라서요. across 가로질러서요. 그러면 길 따라 쫙 있겠네. Along the freeway 하셔야죠. 자, 3번 beside 또는 next to soccer, I like playing tennis best. 일단 사커를 제외하고 나는 테니스를 좋아한단가 봐. 우리가 알고 있는 beside next to는 옆에야. 그러면 축구 옆에 나는 테니스를 좋아해가 말이 안 돼요. 축구 이외에, 축구 다음에 이런 표현인가 봐요. 그러면 축구 이외에 다음에 라고 쓸 수 있는 건 next to 써야지. 선생님 제가 그 이외에 beside라는 걸 아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beside는 옆에고요. beside가 게다가 이외에죠. 단어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지금 각각 엑서사이즈 11에 between, along, next to 맞고요. 아까 4번 한번 보시면 뒷문에서부터 온다. behind, city hall 앞에 할 때 어떤 건물 지정이 나오면 in front of, before보다 in front of를 쓴다 라고 했던 거. 이러면 여러분들하고 거의 엑서사이즈를 지금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했던 건 전치사 묶음들은요. 때하고 장소를 나타냈던 것들입니다. 전치사 자체가 시험 문제에서 혹은 여러분들 구문 독해에서 굉장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림을 그려서 어떤 느낌의 장소에서 어떻게 주로 쓰인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실수하실 확률은 별로 없을 거고요. 전치사에 대신 수거 몇 개 들어가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그리고 몇몇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관용어구 같은 거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엔 리뷰 테스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리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저는 항상 복습주의자라고 했으니까 복습 잘 해오시고요. 여러분들 교재 진도로 보시면 어머 선생님 63 유니트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어머 선생님 64 기타 전치사 이런 건 안 해주세요. 네, 이건 여러분들이 책 읽어보시면 됩니다. But 그러나 라는 뜻 말고 가끔은 뭐뭇을 제외하고 라는 뜻 있잖아요.
due to 뭐뭐에 기인해서 라고 하는 전치사로 쓰이는 몇 가지 특별한 전치사들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은 때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에 관련된 이야기 마쳤고요. 다음 시간 우리 전치사 총정리 그리고 리뷰 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